안녕하십니까. 브레코리아 이민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라이브 방송 형태로 좀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한번 특이하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희 브레코리아 무릎 보호대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고 어떤 부분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지를 갖다가 좀 리뷰 형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저희 제품에 대한 조금 그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갖다가 본인에게 맞는지를 갖다가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살펴볼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상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오픈 카카오 채팅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그걸 보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4월 4일 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유튜브로 이제 댓글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이제 파열 중상 진단 받고 아직까지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끔 무리하면은 이제 무릎이 붓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OA랑 프리스타일 OA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무릎 보호대 종류가 이제 조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 이제 무릎의 불안정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분처럼 이제 연골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갖다가 겪고 계신 분을 위해서 하중을 줄여주는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OA, 그러니까는 언로딩 기능이 있는 그런 연골판의 하중을 줄여주는 제품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OA랑 프리스타일 OA 중 어떤 게 더 이제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제 레거시랑 프리스타일 OA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몸체가 딱딱한 알루미늄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주는 힘이 프리스타일 OA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더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릎의 손상을 갖다가 이제 특히 연골 손상 같은 경우에 제가 4단계로 나뉘는데, 이제 1단계에서나 2단계에서는 가볍게 이제 쓸 수 있는 프리스타일 OA를 갖다가 이제 권장드리는 반면에, 좀 이분처럼 이제 파열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영구 손상이 일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OA 같은 좀 강하게 밀어주는 제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잠수하는 일이라 딱딱한 철판이 배 위에서 작업하고 많이 걷고 무거운 걸 들거나 점프도 자주 합니다. 운동용으로는 듀오를 구매하고 일상생활 할 때는 OA를 둘 중 하나를 갖다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둘 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구매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보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천으로 된 뭐 제2사 제품이나 G사 제품을 갖다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는 그런 보호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이제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뭐 일상생활용으로는 뭐 레거시나 프리스타일 OA를 갖다가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용이나 운동용으로 무조건 듀오 OA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신발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봤을 때 등산화를 신느냐, 등산 갈 때, 아니면은 뭐 일상 운동화를 신느냐, 그렇게 여분으로 두시고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은 따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맞춤 따로 해야 하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제품마다 가능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맞춤 제작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이 다 맞춤 제작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조금 뭐 몇 가지 교육 자료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이제 다리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기성품이 이제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다리가 조금 특이한 모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 뭐
허벅지는 굵은데 종아리가 좀 얇아가지고는 기성이 약간 제약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맞춤 제작형을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던 게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게 Q 앵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이랑 그다음 대퇴골이랑 경골이 이렇게 해서 꺾이는 각도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정상 범위축에 있는 분을 기준으로 가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큰 불편함이 없는 반면에 이제 옷다다리가 좀 심하시거나 이게 경골이 약간 특이하게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 제작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비율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한 10명 중에 한 4명, 3명 정도는 맞춤 제작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 전부 무릎 안쪽에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도 외측에서 눌러주는 원리 같은데 저는 무릎 외측인데 무릎 외측 이 부분을 벌려줘 하중 절감이 가능한가요? 내측의 조절 버튼이 반대로 조여서 바깥쪽을 벌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기는 연골이 내측이랑 외측이랑 모두 아픈데 어떤 제품이 조금 좋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좌우가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외측 구분이 없는 제품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구상에서 좌우 호환이 되고 그 다음에 내외측 호환이 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발적으로 이제 내측 연골이 안 좋으신지 아니면 이제 외측 연골이 안 좋으시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외측용입니다. 이 초록색이 이제 화살표 방향을 갖다가 이제 서로 밀어주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외측의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을 갖다가 이제 줄여주게 돼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내측용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화살표가 이제 반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외측은 붙고 내측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 구분과 그 다음에 내외측 구분이 있다는 걸 갖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가 이제 카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카페는 좀 화면을 좀 크게 키워야 돼가지고 좀 제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는 세탁 방법이 있는데 세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드가 몸체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는요 뭐 일단 기계 세탁보다는 손 세척 후에 이제 서늘한 그늘에 말리시면은 이제 세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른 수건이나 이런 걸로 잘 닦아 주시면은 뭐 물티슈로 닦아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방 재건 수술 3개월 차입니다. 이제 가볍게 축구공 가지고 이제 재활 가능하다고 해서 보조기를 빼고 보호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축구하면서 안전하게 하고 싶어 보호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드 타입 보호대도 축구하는데 적합한지요? 그리고 적합한다면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릎 손상에는 이제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의 불안정성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는 걸 갖다가 해소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릎 십자인대가 한번 끊어지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는 운동을 자신 있게 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한 분들은 특히나 이제 근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라다 보니까는 자신 있게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Z12, 특히나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 육상 경기를 갖다가 하는 격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Z12 마그네슘 프레임이 가볍고 그 다음에 무릎의 불안정성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분 질문한 거 댓글에 좀 특이하게 있네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던 분인데 하드 타입 프리스포츠 둘 다 이제 천으로 된 제품입니다. 프리스포츠는 둘 다 사용해 봤습니다. 하드 타입은 충분히 축구 갈 때 괜찮습니다만 롱킥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최고겠지요.
지금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1년 가까이 쉬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 이제 뭐 공구 때 하드 타입을 구매하셔가지고는 하드 타입은 확실히 든든감이 느껴집니다. 프리스포츠는 천으로 된 제품 같은 경우에 안에 테이핑을 많이 하고 띄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 쪽이 나름대로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볼 질문은 이제 보호대 사이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하였습니다. 보호대 검색 중 우연히 브렉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Z12 또는 엑시움 고려 중입니다. 허벅지 47.5, 종아리 37.5인데 S가 맞을까요? M이 맞을까요? 아직까지 보존 치료 중이라 허벅지 및 종아리가 평소보다 얇아진 상태입니다. 추후 회복을 고려해서 M으로 패야 할지 현재 상태를 고려해 S를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Z12와 엑시움 자체 크기가 좀 많이 나나요? 그리고 제품 구매 시 각도 고정 킷은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2, 3주 더 영도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구매한 보조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병원에서 쓰는 각도 보조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업계에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제품들이 한 2, 30년 전에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별로 뭐 재료나 디자인 쪽으로 많이 바뀌지는 않고 이제 형태만 좀 많이 조금씩만 더 가벼운 소재나 이런 걸로 해서 바뀌고 있는데 좀 많이 못 따라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일단 문의 감사드립니다. 반대쪽 부상이 없으신 다리의 허벅지 사이즈를 알려주시면 판단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체 사이즈를 봤을 때는 S 사이즈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재활이나 운동을 통해 사이즈가 업되는 경우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위아래 3~5cm 범위 내에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은 부상 때문에 그러신지 사이즈 업 수정하러 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론상 근선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100kg 이상, 그러니까 본인 몸무게가 예를 들어 뭐 한 7~80kg라고 하시면은 그보다 조금 더 20~30%에서 30~40%까지 더 들으셔야지 고중량 웨이트가 이제 가능하신데 부상 후에는 가급적인 그 무리를 갖다가 하시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몸 운동 및 저중량 고반복을 하시는 게 제 경험상 무릎 관절에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근성장도 중요하지만 포커스를 무리한 운동을 피해가지고는 재팔 방지에 두시고 현 상태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Z12와 엑시움의 길이 차이는 사진과 같이 보신 바와 같이 한 7cm 정도 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한 170 이하인 경우에는 Z12를 주로 추천드리고 있고 이후 두 제품을 착용감에서도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엑시움 엘리트는 몸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무겁지만 튼튼하여 안정감이 많이 들고 Z12는 마그네슘이라는 가벼운 금속을 사용하고 밀착감이 좋기 때문에 너무 안 찬 것 같은 불안함 느껴진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 고정 킷은 10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패키지에는 80도, 90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된 부시네요. 좌측 다리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지금 G4 보호대를 차고 있는데 인대 파열은 없는데 무릎 뒤틀어지는 게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완전 걸레가 되어서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 앞쪽이 뒤눌려 버렸어요. 무릎 앞쪽 바깥쪽이 제껴짐. 수술하자는 필요의사 2명, 안 아프면 굳이 수술 필요 없다 1명, 해봐야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없다는 의미이네요. 지금 수술 여부를 심히 고민 중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듀얼하는 제품이 적당해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필요한 기능이 1번 각도 제한. 무릎을 완전히 펴서 하중이 좀 실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각도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무릎 뒤틀림 방지. 무릎이 뒤틀리면서 꺾여진 거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외측 반월상 연골 하중부와 경감, 내측도 경감이 되면 좋고
외측 반월상 연골 앞부분이 크게 상해서 하중 경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있을련지요. 브렉 보호대를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뭐 다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고가의 제품을 갖다가 본인이 다치기 전까지는 절대 알아보지 않는 게 이제 우리 뭐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누가 그 미래에 그 이뤄질 사건들을 갖다 예견하고 이런 걸 제품을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현재랑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갖다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은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문의 감사드리며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자면은 제품 중 듀오웨이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각도 제한도 가능하며 뒤틀림 방지 및 연골 하중을 줄여주는 기능 또한 탁월한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전 지구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어떤 보호대 제품도 내측 방울상 연골판을 모두 지지해주는 제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외측 한 곳 중 손상이 심한 한쪽을 사용하셔야 이제 득과 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은 기성품과 맞춤작형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신데, 외측 연골 손상의 경우 기성품보다는 맞춤작형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리 형태가 완전 일자가 아닌 이상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외측 연골 손상의 경우에 다리가 X자 다리, 내측 연골의 경우에는 O자 다리가 많아서 그렇게 제작된 것 같긴 한데, 동양에는 외측이라 하더라도 O자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외측용을 구매 기성품을 하신 경우에는 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저는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8년 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다 하셨는데 계속 아프시다고 해서 삼촌이 병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 인공관절 수술 부분은 완전 맞닿아져 있고 왼쪽은 괜찮으신데 삼촌 말씀은 재수술이든 안에 인공관절 부품만 교체하는 수술을 말씀하시고 알고 보니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인데 이제는 수술용으로 쓰면 안 되는 제품으로 단종되었다고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품 교체, 수술도 안 되시고 저도 그쪽으로 잘 모르겠는데 통화로만 이야기된 부분이라 이야기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할머님께서 89세시라 부품도 부품이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재수술이 힘드시고 맞닿아진 오른쪽 다리가 마찰이 생겨 염증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시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진통제로 지내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약 드시면서 조금이나마 걸으실 때 도움이 되실까 싶어 보호대를 검색하던 중 제일 믿음이 가는 곳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부위 엑스레이 사진도 삼촌이 보내주셨는데 왼쪽은 그나마 맞닿지 않아서 무릎 중간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럼 걸으실 때 길이도 맞지 않아 아프신데 무리도 될 것 같고 아픈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전문가님께 글을 남깁니다. 보호대이든 보조기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참 이게 자식 농사랑 그 손자 농사를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는 이 할머님께서는 무릎은 아프시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행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제품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인공관절을 갖다가 하실 최적의 나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본인 연골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늦게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뭐 8, 90세 정도 되시면은 이 인공관절을 갖다가 다시 걷어내고 재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나큰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남은 여생을 갖다가 다 보낼 때까지 사용가 가능하도록 이걸 계산하셔가지고는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보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느냐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당장에 지금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인공관절을 당장 받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래도 어떻게든 이 통증을 갖다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최대한 내 다리를 갖다가 오래 쓰고 인공관절은 수술은 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오느냐의 부분은 본인의 삶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이런 보호대를 차는 걸 조금 귀찮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에 조금 뭔가 해결책을 당장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더 맞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뭔가 최대한 수술을 안 받으시고 이제 뭔가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를 갖다가 더 높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대를 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인공관절 전에 보존적인 자가 연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분 치환술이나 인공관절을 늦춰주는 역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재수술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용 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이론적으로는 관절 사이를 벌려주어 하중을 줄여주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시범 착용 후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저희 카페랑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올라왔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50년까지 인구 고령화 비율이 이제 1799만 1천명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2분의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7, 80%는 다 이제 무릎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6년도 지금 발간물을 갖다가 캡처해 가지고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2016 기준 진료 인원 370만 명. 아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더 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월별 퇴행성 관절염 이제 진료 현황을 보면은 특이하게 좀 환절기 때 좀 많이 이렇게 진료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이건 좀 뭐 특히나 이제 낮과 밤의 그런 기온차가 조금 무릎 관절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년간 퇴행성 관절염 진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1조 2284억 원. 이게 아마 그 수술한 거랑 이런 것까지 다 비급여로 이제 잡은 비용을 포함한 거겠죠.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남은 예를 들어 한 뭐 4, 50세까지는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제 50세가 지나가지고는 급격하게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남은 여생을 갖다가 예를 들어 한 30년, 40년을 봤었을 때 인생의 절반을 갖다가 의료비를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어떤 그런 뭐랄까 좋은 삶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비슷한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현재 알려진 의학 지식으로는 완전히 예방하거나 질병의 진행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글쎄요, 이거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따라서 치료 목적은 통증의 경감, 기능의 유지, 변형의 교정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나눌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 비약물적인 치료는 이제 생활습관의 교정, 운동치료, 물리치료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보조기나 보호대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치료, 그 다음에 경구용 약물, 국소도포형 약물, 주사요법, 이런 게 일반적이라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발행물로 나왔네요, 보니까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뭐 일본이랑 뭐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그런 과거사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심증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시긴 하시는데, 배울 건 배우고 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브렉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런 보호대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뭐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인 차원을 갖다가 많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보호대 보조기 구매 비용의 70%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런 OA,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보호대에 대한 조금 사용 빈도가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제 뭐 박사 학위까지는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논문 형태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자료인데, 지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무릎 손상 후 올바른 무릎 보조기 및 보호대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런 논문 형식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품별로 어떤 스포츠에 적합한지 하드 타입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정의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좋은 게, 이제 하드 타입 제품을 갖다가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고려를 하실 때 부상의 범위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앞쪽에 힘을 가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허벅지 밴드가 이제 미리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반면에 이제 후방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허벅지 앞쪽에 이제 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사진상 어떤 거는 허벅지 밴드가 앞에 있고 없고 이제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허벅지 앞에 밴드가 있으면은 이제 후방 십자인대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무릎의 인대와 함께 연골판까지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이런 OA 브레이스도 약간 도입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운동, 본인이 이제 육상 스포츠를 하실 건지, 아니면 수상 레저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익스트림 스포츠를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키나 몸무게를 좀 고려하셔가지고는 프레임이 자기에게 맞는지, 그래서 일례로 이제 뭐 스키 부츠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크 같은 이런 부츠를 갖다가 신었을 때 간섭이 있는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제약품과 그 기성품의 이제 차이는, 이제 다리가 지나치게 O다리거나 X다리의 경우에 이제 기성품보다는 맞춤 제약형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Q&A를 갖다가 이제 받기는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공통된 질문을 갖다가 한번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저희 제품이 보호대인가요? 보조기인가요? 무릎의 인대나 연골은 한순간에 다치기보다는 단계별로 부분 파열이나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조기의 경우 수술이나 보존 치료를 위해 각도 제한 및 단시간 내 착용할 목적으로 하여 무겁고 일상생활에서 착용 시 불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대의 경우 다치고 난 뒤 착용하기보다는 무릎의 미세한 통증이나 부상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할 때 미리 착용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며, 보조기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조기랑 보호대랑 약간 하이브리드 그 중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는. 그리고 병원이나 주변에서 보조기나 보호대를 착용하면 근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병원이나 일반 의료기상에서 판매하는 보조기의 경우 무릎의 각도를 제한하고 크게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둔화되고 근력이 감소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호대의 경우 착용자가 좀 더 안전하게 움직임을 찰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여 근력 증가와 인지력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조금 이제 착용하시더라도 자신 있게 움직이시는 게 근력 증가시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프레임이 딱딱할수록 좋은 제품인가요? 시중에 이제 카본이나 유리 섬유로 된 보호대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저희 경험상 지나치게 딱딱한 재질의 경우에는 부상 시 뼈가 반대로 부러질 수가 있어 가지고는 약간의 연성을 가진 금속 재질의 프레임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라이브 방송 형태로 지금 이제 Q&A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지루하셨겠지만은 이제 제 제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 및 이제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